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학창 시절에 필독서로 맥베스를 읽어보신 적 있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거나 아니면 고전은 너무 지루해서 안 읽어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생생하고 쫄깃하게 마치 한 편의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해설해 드릴 거거든요. 400년 전에 쓰인 이 낡은 희곡이 놀랍게도 끝없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최고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통해서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야망, 그리고 그 야망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줄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권력이나 성공을 얻기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안 들키면 장땡 아니냐고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파헤쳐볼 전체 이야기의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선을 넘고 싶은 아찔한 유혹에 빠지잖아요. 셰익스피어는 바로 그 찰나의 유혹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아주 소름돋게 보여줍니다. 이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즉 중심 생각은 정말 명확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면 결국 당신의 삶 전체가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경고죠. 여기서 삶이 파괴된다는 건 단순히 감옥에 간다거나 재산을 잃는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을 팔아넘긴 대가로 영혼이 산산조각 나고 밤에 잠조차 편히 잘 수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깊은 인문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맥베스라는 인물의 처절한 인생이 이 문장을 어떻게 증명해내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비극을 이끌어갈 주요 등장인물들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주인공인 맥베스, 사실 처음부터 악당이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가는 왕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진짜 용감한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력에 눈이 멀면서 끔찍한 폭군으로 변해버리죠. 반면에 그의 절친한 전우였던 벤코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똑같이 용감하지만 끝까지 도덕성을 지키려다가 결국 타락한 맥베스에게 암살당하는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이야기의 진짜 빌런이죠. 남편보다 더 지독한 탐욕으로 살인을 부추기다 죄책감에 미쳐버리는 맥베스 부인. 또 너무나 선량했지만 믿었던 신하의 배신으로 살해당하는 덩컨 왕. 마지막으로 폭군 맥베스에게 통쾌한 하지만 비극적인 복수를 하는 진정한 용사 맥더프까지. 평범하고 고결했던 영웅이 어떻게 끔찍한 괴물로 변해가는지 그 내면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오늘 감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든 끔찍한 사건에는 그 불씨를 당기는 계기가 있는 법이죠. 짙은 안개가 낀 스산한 황야에서 전쟁을 이고 돌아가던 맥베스와 벤코호 앞에 기괴한 모습의 마녀 3명이 나타납니다. 미래를 보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맥베스에게 아주 달콤하고도 위험한 말을 속삭여요. 당신이 장차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뿐입니다. 라고요. 와, 상상해보세요. 왕자 따위는 꿈도 안 꾸던 충신 맥베스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이 기괴한 마녀들의 예언은 맥베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던 야망이라는 괴물의 스위치를 탁 하고 켜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의 씨앗이 심어진 거죠. 예언 이야기를 편지로 전해들은 맥베스 부인은 어땠을까요? 남편보다 훨씬 더 조급하고 탐욕스러웠어요. 언젠가 왕이 된다고? 아니, 당장 왕비가 되어야지 한 겁니다. 마침 운명의 장난처럼 그 착하고 훌륭한 덩컨 왕이 맥베스의 성에 하룻밤 머물게 되는데요. 맥베스는 은혜로운 왕을 그것도 자기 집에서 죽이는 것에 엄청난 공포와 죄책감을 느끼며 망설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조롱하고 가스라이팅하며 끊임없이 부추기죠. 결국 왕이 잠든 그 밤, 맥베스는 허공에 피 묻은 단검이 둥둥 떠다니는 헛것을 볼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끝내 칼을 쥐고 맙니다. 가장 선량한 통치자와 왕관을 훔치기 위해 덜덜 떨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자의 모습, 정말 씁쓸하게 교차하는 비극의 순간입니다. 이 단 한 번의 살인은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도미노를 무너뜨립니다. 마녀들의 예언이 있던 날을 시작으로 덩컨 왕이 살해당한 그 밤을 기점으로 비극은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려요. 여러분, 한 번 선을 넘은 악행이 거기서 끝나는 거 보셨나요? 절대 아니죠.
맥베스는 자신의 비밀을 덮고 그 불안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전호인 벤코호를 암살하고 무고한 사람들까지 학살하죠. 그 여파로 아내도 잃고 결국 자신마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완벽한 피해 연대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작은 죄악 하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떻게 모든 걸 짓밟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죠. 자, 그렇게 은인까지 죽이고 원하던 왕관을 썼으니 맥베스는 이제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는 극심한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진짜 압권인 장면이 있는데 귀족들을 다 모아놓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맥베스의 눈에만 방금 자기가 죽이라고 지시했던 친구 벤코의 피투성이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혼비백산하죠. 왕관을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그 끔찍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적으로 의심합니다. 한때 스코틀랜드를 구했던 고결한 장군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 덜덜 떠는 미치광이 폭군만이 남아있게 된 거죠. 남편이 이렇게 피해 폭주를 하는 동안 처음에 살인을 그렇게 부추겼던 맥베스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철의 여인 같았거든요. 근데 결국 자기 내면에서 거대하게 자라나는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기서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목육병 장면 중 하나가 등장해요. 사라져라, 이 저주받은 핏자구가. 부인은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성 안을 떠돌면서 자기 손에 묻지도 않은 환상 속의 피를 지워내려고 미친 듯이 손을 박박 씻습니다. 남편을 나약하다고 비웃었던 그녀가 정작 자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짓눌려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 엄청난 심리적 아이러니죠. 결국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국 심판의 아침은 밝아옵니다. 맥베스의 그 끔찍한 폭정에 분노한 진짜 용사 맥더프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예전에 마녀들이 맥베스에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는 결코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맥베스는 이걸 믿고 난 천하무적이다 자만했는데 세상에 맥더프는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출산한 게 아니라 배를 가르고 태어난 인물이었던 겁니다. 마녀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완전히 놀아난 거죠. 결국 격렬한 전투 끝에 맥베스는 맥더프의 칼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덩컨 왕의 진짜 아들이 왕자에 오르며 스코틀랜드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온 이 피 튀기는 이야기. 표면적인 글감,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뼈대인 토픽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마디로 야망에 눈이 멀어 왕이 되고자 했던 한 스코틀랜드 장군의 몰락기입니다. 사실 줄거리 자체는 꽤 단순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품을 읽고 감동하는 이유는 셰익스피어가 이 단순한 뼈대 위에 인간의 끝없이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를 겹겹이 덧칠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전쟁이나 칼싸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요동치는 선과 악의 아주 처절한 심리전이라는 걸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죠. 그래서 이 걸작의 진짜 주제, 테마를 짚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11세기 스코틀랜드의 낡은 왕관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야망, 영혼을 철저히 갉아먹는 죄책감, 그리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악행의 결과라는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인문학적 고찰입니다. 보세요. 맥베스 부부의 파멸은 밖에서 쳐들어온 적 때문이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도덕성이라는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인간이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욕망과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붕괴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심리학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공하겠다는 순수한 야망 때문에 마음속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의 인간성 중 어떤 부분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맥베스가 움켜쥐었던 그 피 묻은 단검은 그저 수백 년 전 전설 속의 무기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일지도 몰라요. 끝없는 욕망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